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발생되는 화상사고 추상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화상이 발생을 하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화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율장애, 손해배상,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거에 대한 사례라든가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화상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흔하게 하지 않는 재해사고에 해당되고요. 화상이 발생을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사자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해라든가 재해에 있어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 교통사고라든가 집에서 넘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산업재해로 인해서 떨어져서 다친다던가, 대부분 보게 되면 골절사고라든가 타박상, 좀 더 심한 경우 뇌출혈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신경병증,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압박골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다쳤다 하면은 이제 근골격계 질환 쪽으로 이제 뼈나 근육, 인대 이런 손상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근골격계 질환들은 수술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재활 치료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적용돼서 치료만 잘 된다면 일상의 복귀가 대부분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접하게 되는 어떤 재상해 사고 중에 가장 피해자분에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잔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큰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게 화상입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피부가 앞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많은 어떤 결손적인 부분이라던가 변화의 부분을 갖기 때문에 평생을 이 부분들을 안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어떤 신체적 기능적인 부분에서 결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미용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고요. 화상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치료 과정이 굉장히 길다는 거,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화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은 1도부터 4도까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뜨거운 물이라든가 뜨거운 어떤 물체에 접촉이 돼서 물집이 잡히는 거는 경미 한 1도 정도 되고, 그러한 경우들은 그냥 어떤 응급처치만 잘 받으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재성 2도, 깊은 2도 화상부터 4도까지 있는데, 그 화상이 완전 치료되고 나서 어떤 그 모습이 어떤 형태로 잔존하고 그런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지 아니면은 좋아지는지 사람들마다 체질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일을 하시는 활선 전공을 하셨던 분인데,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전기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4도 화상. 4도 화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 밑에 근육이 있고 그 밑에 또 뼈가 있잖아요. 그 뼈까지 이제 손상을 입어서 까맣게 타버렸어요. 골조직까지. 그래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어깨 관절에서 절단을 이행을 하셨고, 치료 기간이 한 3년 걸리셨던 분이세요. 3년 동안 치료 받으셨는데도 비유성 흉터라고 해서 떡살이라고 하거든요. 떡살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흉터적인 반응 치료, 연고라든가 그 다음에 주기적인 성형외과라든가 방문하셔서 예후 관리가 이제 계속 평생 동안 이루어지시는 상태에 해당되셨고요. 옆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뜨거운 프레스에 손이 끼시면서 이제 손등이 이렇게 3도 화상을 입으셨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에 인대와 신경이 다 눌려지셔가지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게 전혀 안 되셨던 부분이시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의 종업원이 음식물 뚝배기를 엎으셔가지고 이렇게 팔에 신재성 2도 화상 이렇게 입었던 어떤 그런 사례들에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식당이라든가 공중 적개곡소 여러 가지 이제 놀러 가셔서 이렇게 화상을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이나 안면부의 화상보다는 이렇게 팔, 그 다음에 다리 그 부분에서도 팔뚝과 종아리 부분들 이런데 이제 화상을 많이 입으시거든요. 화상을 입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응급 조치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원 빨리 가셔서 응급실에서 치료 받으시면 흉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예후에 대해서 신속하게 어떤 처리를 받으시고 영구적으로 안 남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처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가장 필요하고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재해에서 22,900V의 전기에 감전되거나 작업을 하시다가 혼촉이라 그래서 아크가 생기면서 몸에 달라붙는 그런 어떤 화상들은 일반적인 그런 화상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몇 년씩 걸리시고, 치료 후에도 잔존하는 후유장애라든가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되죠. 밑에 있는 팔뚝이라든가 이 종아리 부위에 발생한 이런 화상을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 적개없어 이제 식당에서 발생한 화상이었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보다 어떤 신체적인 훼손 상태는 크게 발생되진 않았지만, 이분들도 치료가 한 2년 가까이 되신 거거든요. 그렇게 치료가 화상은 길어요. 치료 받고 나서 이런 영구적인 어떤 흉터가 남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식당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어떤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국가배상법, 국배법상 추상장애 5%가 인정이 돼서 이 보상 처리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위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해다 보니까 산재보험에서 처리 받으시고 초과하는 인사적인 손해액에 대해서 근제보험에서 처리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해드렸던 분들인데, 산업재해가 발생하시고 근제보험까지 처리가 완전히 되는데 3년에서 4년 사이에 시간이 걸렸거든요. 보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결손장애라던가 이런 어떤 화상에 의해서 인대나 근육이 이제 유착이 돼서 붙어버렸거나, 그 다음에 신경이 완전히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기능적인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서 신체적인 결손, 그 다음에 추상장애,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로 인한 보여지는 흉한 모습에 대한 후유장애, 가장 쟁점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기후성 흉터에 대한 이 떡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 거기에 대한 손해액들이 이제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제 근제보상은 또 처리가 됐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당사자의 자제분들이 이렇게 뭐 화상을 입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합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례로서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점은 화상으로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우선은 최소 화상을 입은 자리에 어떤 그 범위라던가 흉터의 크기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화상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고 이제 보상 처리가 종결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길게 잡고서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하고 이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상 치료가 이행될수록 좋아지긴 하겠지만, 화상으로 인한 흉터를 100% 이제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흉터장애, 뭐 추상장애가 잔존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도, 그래서 치료를 충분히 받고 길게 보시고 이렇게 합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화상은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 과정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거나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우 보기 흉한 신체의 어떤 흉으로서 남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피해자분들께서는 화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사실관계의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 그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주기적으로 꼭 받으셔서 흉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과정과 장래에 내가 이 흉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손해액, 그 비용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흉터의 크기와 발생 위치,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또 잔존하게 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영구적인 신체적 결손에 들어가서 일시수익액이라든가 상시수익액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서 처리 받으셔야지 정당한 어떤 보상과 자신의 권리를 찾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보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도 더 좋고 알찬 정보로서 여러분에게 보상 지식에 관해서 전달해드리는 보상의 공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의 공손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